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병원에서는 거의 절대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60세 이상 약을 한 알, 두 알, 아니면 이미 세 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약의 양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이렇게 오래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혈당만 조금 높다고 했는데, 이제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아침마다 한 움큼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잘못된 시작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 잘못된 시작,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침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약은 약이고 밥은 밥이죠. 하지만 제가 25년 넘게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날 하루 혈당을 결정하고 그 하루가 쌓여서 인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왜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속이려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의 구조는 병을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병을 관리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약을 씁니다. 혈압이 오르면 약을 늘립니다. 수치가 내려가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왜 올라갔는지,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 없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이 정도면 잘 버티고 계신 겁니다. 이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질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도 70세 이후에도 몸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어떤 에너지를 줄 것인가? 이때 설탕이 많은 음식, 흰빵, 달달한 음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고 약부터 삼키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세포는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시작, 그리고 약이 평생 따라다니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시는 약 공복에 드시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의 약부터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는 빵 한 조각 또는 커피 한 잔으로 끝냅니다. 이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치만 관리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식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은 늘 흰식빵, 잼, 커피, 그리고 약.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은 1알에서 3알로 늘어났고 공복 혈당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아침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이분이 하신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을 바꾸니까 하루가 다르네요. 몸이 덜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약을 당장 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약을 끊지 마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몸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아침 식사가 혈당을 지배하는지, 인슐린과 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약보다 먼저 식사를 봐야 하는지 의학적으로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마음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걸 많이 먹어서요. 밥을 좋아해서요. 나이가 들어서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원인은 혈당 자체가 아니라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데려다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잘 되면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잘 안 될 때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몸에서 서서히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세포의 문이 뻣뻣해집니다. 인슐린 열쇠가 잘 안 맞습니다. 포도당은 혈액에 남아돌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인슐린 반응을 처음으로 설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아, 오늘은 혈당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 첫 설정이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아침에 설탕 많은 빵, 흰쌀밥만 잔뜩, 달달한 음료 이렇게 드시면 몸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 인슐린 대량 분비 세포는 더 둔감해짐. 그 결과 점심, 저녁에도 혈당이 잘 안 내려갑니다. 반대로 아침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몸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세포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혈당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건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은 응급 상황 합병증 예방,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아침입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검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크게 튀는 분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혈당 조절 시스템이 이미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대부분 아침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침은 안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걸으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혈당을 더 끌어올림.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데도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보내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때 아침에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면 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몸은 더 쉽게 지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인슐린을 자극하는 식사가 아니라 인슐린을 도와주는 식사를 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약 먹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 하나가 몸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왜 아침이 중요한지, 왜 약보다 먼저 봐야 하는지, 왜 병원에서 이걸 길게 말하지 않는지,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왜 계피, 사과 식초,
귀리가 선택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해의 단계였다면 다음은 행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왜 아침이 중요한지, 왜 인슐린이 문제인지, 왜 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복잡한 요리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대부분의 가정에 이미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노년기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보물, 계피. 여러분, 계피를 단순히 향신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계피는 노년기 혈당 관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2. 계피는 무엇을 하는가? 계피의 핵심 역할은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문이 조금 더 잘 열리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고 인슐린이 덜 필요해집니다. 이건 약처럼 강제로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 노년기에 특히 좋은가?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은 느려집니다. 이때 계피는 인슐린 신호를 또렷하게 만들어 세포가 지금 들어오라는 거구나 알아듣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하루 전체가 안정됩니다. 아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피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량,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햄, 계피, 이렇게 드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 계피가루 반 작은술, 아침 식사 10-15분 전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아침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 사과식초. 다음은 많은 분들이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라고 묻는 식품입니다. 사과식초입니다. 2. 사과식초의 진짜 역할. 사과식초는 혈당을 직접 낮추지 않습니다. 대신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노년기 당뇨의 문제는 높은 혈당보다 갑자기 튀는 혈당입니다. 사과식초는 이 급격한 상승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왜 아침에 특히 중요한가? 아침은 위장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때 사과식초는 위에서 소화를 천천히 시작하게 하고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 그래프가 완만해집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건 노년기 위장에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과식초. 이렇게 드세요. 물 1컵, 사과식초 1큰술. 아침 식사 10분 전 속이 약하신 분은 반 큰술부터 시작하세요. 위가 편안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세 번째 보물, 귀리. 마지막 보물은 아침 식사의 중심이 될 식품입니다.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이가 귀리가 특별한 이유. 귀리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 이 3가지가 노년기 몸에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노년기 근육과 혈당을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혈당은 오르기 쉬워집니다. 귀리는 근육 손실을 늦추고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든 없든 60세 이후 아침 식사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귀리, 이렇게 먹어야 효과가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탕, 꿀, 시럽 절대 넣지 마세요. 우유 대신 물 또는 무가당 두유 부드럽게 끓여서 따뜻하게 드세요. 자, 이런 분들께 특히 권합니다. 아침에 쉽게 피곤한 분, 식후 졸음이 심한 분, 변비가 있는 분, 당뇨 전 단계, 당뇨 초기 귀리는 이 모든 문제에 조용히 도움을 줍니다. 3가지를 함께 쓰는 법. 여러분, 이 3가지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피, 사과식초, 귀리, 이건 하나의 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계피물, 사과식초, 물, 귀리 식사.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느끼셨다면 정상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바로 그 마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왜 아침이 중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25년 동안 가장 강조해온 아침 식사의 황금 원칙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황금 원칙 2, N, E 순서를 바꾸면 혈당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드십니다. 밥 먼저 빵 먼저 탄수화물부터 하지만 노년기 혈당 관리에서 이 순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이유, 의학적 근거,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 인슐린이 한꺼번에 분비세포는 더 둔감해집니다. 행동 실천, 방법, 아침 식사에 순서를 이렇게 바꾸세요. 물 또는 사과 식초, 물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마지막에 탄수화물, 결과, 기대 효과, 혈당 상승 속도, 감소, 하루 전체 혈당 안정, 식후 피로 감소, 황금 원칙율, 천천히 씹는 것이 약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씹는 속도는 혈당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 빠르게 먹으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흡수 혈당 급등, 인슐린 과부하, 행동, 한 입에 20번 이상 씹기 젓가락 내려놓고 씹기 TV 보면서 먹지 않기, 결과, 포만감 증가, 식사량, 자연 감소, 혈당 변동폭 감소, 황금 원칙, 원 아침은 반드시 따뜻하게, 노년기 위장은 차가운 음식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유, 차가운 음식은 위장운동, 저하, 소화지연, 혈당 변동 증가, 행동 찬 우유, 대신 따뜻한 물, 미지근한 오트밀, 따뜻한 국, 결과, 소화, 개선, 위장, 부담, 감소, 아침, 피로 감소, 황금 원칙 아침 시간은 정해져야 합니다. 아침을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은 몸의 리듬을 망칩니다. 이후 인슐린 분비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행동 아침 식사 시간 7시, 9시 사이, 매일 비슷한 시간, 결과 혈당 예측 가능, 약 효과 안정, 하루 컨디션 향상, 황금, 원칙, 콩, 반드시 약간의 신맛을 더하세요. 이건 아주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큽니다. 이유 신맛은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반응을 부드럽게 합니다. 행동 사과 식초, 김치 소량 무가당, 요구르트, 결과 식후, 혈당 안정, 장 건강, 개선 염증 감소, 황금 원칙의 핵심 정리. 여러분, 이 5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아침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4주만 유지해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편해졌어요. 속이 덜 불편해요. 하루가 안정적이에요.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되찾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다. 바로 그 생각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 눈에 그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도 현실에서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아침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느낌이 들면 이미 성공입니다. 식단. 이 속 편한 오트밀 아침. 이 식단은 위장이 약한 분, 아침에 식욕이 없는 분, 당뇨 초기 또는 전 단계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식단입니다. 구성, 귀리 한 줌, 물 또는 무가당 두유, 계피 한 꼬집, 사과 몇 조각, 만드는 방법. 냄비에 귀리와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마지막에 계피를 살짝 뿌립니다. 사과는 위에 올려 천천히 드세요. 왜 좋은가?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장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식단율, 단백질 중심, 콩 샐러드. 이 식단은 근육이 많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 쉽게 피로해지는 분, 식후 졸림이 심한 분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구성, 삶은 콩 한 그릇, 채소, 양배추, 오이, 토마토 등 올리브유 소량,
사과 식초 한 큰술. 먹는 순서 먼저 콩과 채소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빵이나 밥은 아주 소량만. 기대 효과, 근육 유지 도움, 혈당 급상승, 방지 오후, 피로 감소, 식단 땜 가장 한국적인 한식 아침 나는 오트밀은 도저히 안 맞는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성, 현미밥 소량, 된장국, 김치 소량, 달걀 또는 두부. 중요한 포인트, 밥 양은 평소의 절반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많이 X. 왜 괜찮은가? 따뜻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식단 선택.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 식단 중 하나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오트밀, 내일은 한식, 모레는 콩 샐러드. 이렇게 돌려가면서 드세요. 몸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양을 줄이세요. 하지만 거르지는 마세요. 과일은 괜찮나요? 소량은 괜찮습니다. 공복에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커피는요? 가능하면 식후, 설탕, 시럽은 NO.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많은 걸 해내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지, 왜 혈당 문제의 핵심이 수치가 아니라 인슐린과 세포의 반응인지, 그리고 약보다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로 충분합니다. 아침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의 선택이 10년, 20년의 결과를 만듭니다. 아침에 무심코 먹던 빵 한 조각,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달달한 음료, 공복에 급하게 삼키던 약 한 움큼,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조금 천천히 씹고 몸을 생각하는 식사를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몸에는 아주 큰 신호가 됩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겠다는 신호.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약은 적이 아닙니다. 병원도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은 여러분을 대신해 건강해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몸을 살리는 건 매일의 생활, 매일의 식사, 매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알게 됐을까? 그 마음,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알게 된 것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건강에는 늦었다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일 아침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빵 대신 따뜻한 음식, 급하게 먹던 습관 대신 천천히, 무심한 아침 대신 의식적인 아침. 이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 한 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누군가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꼭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 건강한 하루는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사가 숨기지 않는 이야기, 노년기에 꼭 필요한 진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이고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하루는 여러분의 곁에서 의사로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